우선 칸트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칸트와 대비되는 헤겔은 어떠한 철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면은 우리가 헤겔을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칸트는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인식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그 형식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벗어난 모든 내용은 그거는 심리학의 내용이다. 경험 심리학의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도외시했습니다. 그래서 헤겔이 칸트를 갖다 형식주의라고 하는데 헤겔이 직접 그 엔시클로피디, 그러니까 영어로는 Encyclopedia of Scientific Philosophical Science라고 하는 철학적 백과의 철학적 학문들의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자기의 철학을 집대성한 그 마지막에 그 대표작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칸트를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영이라고 하는 거는 물속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지 물 바깥에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배운다 그래갖고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겔은 칸트를 형식주의 철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칸트 얘기가 맞긴 맞는데 그 형식만 갖고는 세상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그러니까 칸트의 이론은 너무 빈약한 이론이고 혹은 현실성이 있어서 뒤떨어진다. 이렇게 헤겔은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정신현상학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겔은 애초에 이 정신현상의 내용을 의식의 경험의 학으로서 기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현상의 내용은 의식의 경험의 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정신현상학의 주인공은 의식입니다. 의식이 경험을 하면서 정신이라고 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갖다가 다시 조망할 때 그때 우리는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이 책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의식의 경험의 학이다라고 하는 특성이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목표 지점에서 여태까지 해온 과정을 갖다가 회고할 때는 정신의 현상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두드러진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의식과 정신입니다. 예, 제목이 말해주듯이 의식의 경험의 학과 정신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말해주듯이 의식과 경험입니다. 그럼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의 활동인데 정신적인 활동인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의식이냐 하면은 대상과 분리된 주체의 활동을 갖다가 우리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상을 갖고 있고 그 대상과 대립해갖고 맞서서 주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식을 주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대상은 객관이죠.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는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통일되어 갖고선 더 이상 원리상으로 분리되지 않는 그 목표 지점, 의식의 활동의 인식의 목표 지점, 즉 진리를 우리는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식이 경험을 해가는데 제일 먼저 의식은 어떤 방식으로 경험을 하느냐? 헤겔은 의식이 경험을 하는 방식을 갖다가 가장 단순한 의식서부터 점점 복잡한 의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형태에 있어서 가장 순박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는 뭐냐라고 하면은 감각적인 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확신.
이쪽에 제가 의식의 형태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상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죠. 지적인 활동이 이 대상을 파악하는 것인데, 감각적 확신이라고 하는 지적인 활동은 대상을 파악할 때 이 대상을 감각적 확신이 보는 대상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대상, 이거는 감각적 확신이 볼 적에 자기가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은 개별자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 개별적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매개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감각적인 확신입니다. 그런데 헤겔의 철학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헤겔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면은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죠. 변증법. 그래서 감각적 확신의 어떤 반전이라는가. 그러니까 단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라고 봤고 개별자라고 봤는데, 그것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은 그 안에 복잡한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는 이걸 갖다 보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감각적 확신은 자신의 대상이 단순한 것이고 개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철학적인 반성을 통해 갖고선 들여다보니까는 그것은 복잡한 것이고 보편자였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보는 거예요. 의식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그 반성의 결과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가짐으로써 의식은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의식은 좌절을 하지만 철학자는 의식이 부딪혀갖고선 자기 자신이 오류다라고 생각한 이 결과에서 새로운 인식의 출발점을 봅니다. 새로운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의식 형태인데요.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erception이라고 하죠. 지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사물이라고 하는 거야. 사물. 사물은 보편자입니다. 모든 사물들은 자기 동의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물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perceive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게 두 번째 의식 형태인 지각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경험론이라고 하는 인식 모델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잘 분석해 보면은 헤겔은 자기 동일적인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돼 갖고선 동일성의 반대가 뭡니까? 동일성의 반대가 모순이거든요. 모순으로 밝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사물이 자기 동일적 보편성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아닌 설탕과 같은 다른 것과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관계를 맺어야지만 동일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일적인 보편성 안에 자기 동일적인 보편성을 파괴하는 다른 것과의 관계성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동일적인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 perceive 하는 것이 지각이지, 이 두 개의 반대적인 현상으로, 두 개의 반대항으로 분리되어 있는 관계를 갖다 파악하는 것은 더 이상 지각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파악하는 인식은 뭐냐 하면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인식은 오성이다. 헤겔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성. 그래서 오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자연과학적인 인식을 우리는 오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각의 결과인 자기독립적인 보편자가 사실은 관계로서 밝혀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사유하는 의식은 오성이고, 오성은 이 관계를 법칙 안에서 봅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인식이에요. 특히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이죠. 헤겔은 이제 여기에서도 또 한번 변증법적인 반전을 시도합니다. 헤겔은 이 오성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인식을 반성을 해보면은 오히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상, 우리가 탐구하고 했던 대상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상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빈약하고 추상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 결국은 현상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구별하고 분화해 갖고선 법칙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상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후의 철학자들이 극찬을 합니다. 법칙이 아니라 현상이 현상 안에 진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탁월한 통찰이다. 가다마와 같은 철학자, 그리고 후설, 하이데거, 이런 철학자들은 이걸 굉장히 극찬을 해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관계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 죽어있는 관계의 진리가 오히려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대상이 뭐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대상은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식 형태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질적인 이행이 일어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감각적 확신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지각을 거쳐갖고선 오성까지 왔죠. 요 세 가지 인식 형태를 우리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의식은 대상의식의 준말이에요. 대상의식의 준말입니다. 여기에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에요. 사물이에요. 그리고 파악하는 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체와 객체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게 대상의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자기의식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식은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self consciousness란 말이에요.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식은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고 그랬죠.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식의 대상으로서는 자기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 즉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서는 다른 인간을 갖다가 자의식으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우선 생명으로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를 그렇게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욕구만 갖고 있는 거야. 이 서로 관계할 적에 충돌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때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투쟁인데,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지면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합니다. 생사를 건 투쟁을 합니다. 근데 이 투쟁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가 자의식, 주체로서 객체나 수단이 아니라 주체로서, 목적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투쟁이라고 하죠.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이고, 이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건 싸움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인과 노예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겔은 여기서 또다시 변증법적인 반전을 시도합니다. 그게 뭐냐? 해겔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선 개념을 보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에 의존하고 있다. 왜? 노예가 없으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겔은 주인보다도 노예가 탁월한 철학적인 사유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인은 인정투쟁에서 이겼으니까 나만 자유롭고 저 진 사람은 나의 노예다. 그리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유만 주장하는 편협한 자유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주인은 주인이니까 자유롭지만은 나도 역시 인간으로서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고 모든 인간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자유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해겔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해서 사회 형성의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사회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 갖고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투쟁을 해갖고선 이렇게 주인과 노예가 갈라지지만은 결국에는 주인도 참된 인정을 받기 위해 갖고선 타자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자유의 의식에 도달해야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진정한 자기의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상호 승인이 된 사회, 이 사회가 해겔이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사회이죠. 예, 이 주인 노예 변증법 혹은 상호 승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 상당히 이후에도 철학사적으로나 사상사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이후에도 의식의 경험은 더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의식에서 이성으로 가고 이성에서 정신으로 가서 정신에 도달해서는 해겔이 이야기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고 그 정신이 이제 노인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듯이 돌아보면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렇게 감각적인 지각, 오성과 같은 대상의식 그리고 자기의식, 이성, 정신 이런 것들이 계기로서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감각적 확신으로부터 지각 오성을 거쳐서 쭉 발전하는 단계들을 보면은 각각의 인식 모델들은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진리를 파악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절대적인 방식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해겔은 그걸 갖다가 역사적인 서술, 과정적인 서술 속에서 상대화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장하는 것, 당신들이 주장하는 인식 모델은 이 계열에 있어서 여기에 위치하는 거고, 여기에 위치하는 거고, 여기에 위치하는 그런 상대적인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다.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겔 철학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형이상학 쪽에서 시간성을 도입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해겔은 이런 이론 철학을 하면서 그 안에 역사성을 도입한 그러한 아주 독특한 철학적인 방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겔 철학의 모토가 그런 것이죠. 수용이라고 하는 건 물속에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소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끌어내야 되는 것이지 틀만 짜놓고 이게 너무 철학이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심리학자들이 할 얘기고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그건 너무 형식주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해겔 철학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